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보딩스쿨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책을 좀 읽어 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을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읽겠습니다. 보딩스쿨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럼, UCLA 같은 주립대학교를 목표로 조기 유학을 떠난다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보다는 GPA가 우선이다. 하지만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한다면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매우 중요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목표 대학과는 상관없이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매 방학 때마다 헤비타드 또는 해외 봉사 활동까지 보내는 분들도 있다. 내신 성적이 좋고 SAT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위 두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목표 대학마저 주립대학일 경우 과외 활동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멈추거나 줄이면서 내신 관리에 더 치중함이 좋다. 주립대학교는 매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명 남짓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는 학생들의 서류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들을 비롯한 많은 주립대학교들은 입학 지원 제출 서류로 추천서조차도 요구하지 않는다. 입학 지원 학생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중요하게 보는 대학으로는 아이비리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 등의 명문 사립대학이다. 특히 아이비리그 지원에 있어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내신 성적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키워야 한다. 10학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유니크함을 발견할 수 있죠?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고유한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행을 통해서 듣기도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듣기도 한다. 보딩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종종 전혀 한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 분야가 생겼다는 학생들을 보는데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고유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물론 다수의 학생들은 고유한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졸업하기도 한다. 괜찮다. 대학교 지원을 위해 작성된 학생들의 레주메를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내용들은 압구정과 강남 일대에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학생의 꿈을 이용해 장사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활동들은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아래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큰 비중이 없을 거라 말하고 싶다. 기본적인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비리그 탑 20권의 사립대학이 목표가 아닌 경우, 학생의 토플 점수가 100점 이상, SAT 점수가 1450점 이상이 아닌 경우, 내신 성적에 B 이하 성적이 한 학년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그렇다고 내가 학생들이 하려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고유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 중에 꼭 하는 것이 좋다. 학습적인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도 미국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라이팅 캠프를 통해 기본기와 엑스트라 커리큘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말씀드렸듯이 명문 사립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 일반 주립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GPA하고 또 SAT 점수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더 쌓아 올리는 것이 학생이 나중에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업적인 것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업적인 거가 잘 안 나오니까 자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붙여서 학생을 과대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학생이 대학에 가서도 제대로 학업을 못하게끔 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하진 않고요. 기본기가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 또 아이비리그가 목표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엑스트라 커리큘러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안 돼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기를 닦는 것이 좋고, 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기본기와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리서치예요. 리서치는 사실 이것 또한 뭐 단기 리서치로 해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리서치는 학생 블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를 블로깅을 계속 하라고 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템입니다. 뭐 어떤 주제, 어떤 서브젝트로 내 블로그를 꾸밀 것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작과 끝을 한번 이미징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시작과 끝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학생이 중간에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은 자기가 생각한 어떤 주제라든가 아니면 연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것 또한 지도를 어느 정도 받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받으면 안 좋습니다. 뭐 자료 수집까지 뭐 링크 줘서 뭐 다 해결하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학생이 직접 해야 됩니다.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러프하게 글을 좀 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자기 오피니언을 좀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자료 수집과 러프하게 글쓰기 한 다음에 논문 글쓰기를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논문 글쓰기 트레이닝 받고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이런 에세이 경시대회가 분야별로 다양해요. 뭐 아트나 또는 뭐 역사, 히스토리 또는 뭐 사이언스 이런 식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렇게 리서치한 내용들과 오피니언이 어느 정도 글이 나오고 그러면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어요. 상을 만약에 받는다면 굉장히 큰 자기 스펙이 되는 거고, 상을 못 받더라도 그동안 해온 내용들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이게 버릇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좋다. 10학년부터는 하는 게 좋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얼토당토하는 괜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글쓰기 중심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게 학생에게도 굉장히 도움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보딩스쿨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마쳤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유료 상담 예약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